자, 이번 시간에는 거북등과 일자목을 해볼게요. 과거와 달리 요즘 이제 거북등과 일자목이 많은 이유는 과거의 우리의 노동은 농업사회였으니까, 그죠? 지게를 지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런 육체를 이용하는 노동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사무실 일하니까 컴퓨터로 이제 손을 이렇게 깔딱깔딱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구부러진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북등이 되고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북등과 일자목. 자, 거북등은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목이 이렇게 휘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이게 일자목이 되고 이게 거북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 무슨 이제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것의 원인은 과거의 노동이 육체 노동이고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지게를 진다거나 물을 들 때 중력 저항력이 있는 운동이에요. 중력 저항력이 높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부 압력을 증대시킨 거예요. 과거 노동을.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 복부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복부 압력이 증대되는 노동이었는데 지금은 중력 저항력도 있고 복부 압력도 떨어지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학 쪽으로 치면은. 그래서 거북등과 일자목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 몸을 거북등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북등은 뭐냐면, 일자목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척추가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로 얘기하네. 이렇게 생겼는데, 흉추가 뒤로 물러 나오고 하니까 요 목 부분이 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뒤로 나온 흉추 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만이 이 흉추가 일어났죠. 이것이 이렇게 뒤로 나온 것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야만이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등 쪽에 이제 무슨 이제 두텁게 이제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사지를 막 푼다고 보죠. 마사지를 풀어요. 이것은 아무리 마사지로 풀더라도 며칠 뒤에 다시 이렇게 쌓입니다. 왜냐면
복부 압력이 없기 때문에 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신체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신체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깨든 목이든 해결할 때는 이 부분을 만져서 해결하면은 1, 2주 뒤에 또 길어야 3주 내에 다시 아파요. 신체 전체를 수정하고 이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중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깨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중력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부 압력이 증대되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아프고 어깨 아픈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고 또는 들어는 목 쪽에 교정을 받고 하지만은 그게 상큼하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남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력 저항선이라는 걸 생각해요. 중력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발하는 사람도 일자로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중력을 저항해 버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여기 뚫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다시 말해서 몸을 이렇게 딱 중력 저항선에 맞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를 조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 벽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벽에 가깝게 이렇게 사람을 딱 붙여놓은 게 바른 자세거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런 거북등과 일자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북등과 일자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는 이제 목의 경직을 가져오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어깨 경직을 가져와요. 자, 목이 경직되면 목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잖아요. 그럼 여기 생길 수 있는 병이 뭡니까?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어깨 경직이 생겼으니까. 어깨 경직이면 어깨 통증 50견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 50견도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중력 저항선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그게 근육이 단단하게 계속 굳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방향이 완전 틀어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중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틀어져 버렸고 또 그래서 목을 이제 바로 하는 것은 이제 복부 압력을 높이고 복부 압력을 일단 높이고 중력 저항선을 바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이렇게 맞부딪히도록 해줘야만이 다시 말해서 척추 굴곡 상태를 잘 정리해줘야만이 이 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선되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일자목과 거북목 여기까지 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어깨 통증 50견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 어깨 통증 50견 일자목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몸을 보면은 50견이 왜 잘 되느냐, 왜 잘 이렇게
피머가 이렇죠. 왜 이렇게 잘 오고 이렇게 하냐 보면은 우리 폐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에 상부, 중부, 상부, 중부, 하부 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횡격막이 되는데 폐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이 여기 1번, 그 다음 2번, 3번이죠. 다시 말해서 이 상부에 폐의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 부분이 환기가 불충분합니다. 환기가 불충분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회전근개라고 우리 불리는 근육이 이 뼈에 되어 있는 부착 부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아서 금방 말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오십견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폐의 상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니냐면,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높아야 이 폐 상부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해지거든요. 그거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기 환기가 불충분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제 말라 들어가고, 회전근개가 말라 들어가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회전근개가 이렇게 팔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작고, 그래서 늘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어깨는 이 팔을 들어 올리면 90도 가까이 들어 올릴 때는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어깨가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처럼 엘리베이션이 돼요. 엘리베이션. 다시 말해서 운동의 중심이 변하고 궤도가 변해버린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거기 뭐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막 빨리 해버리면 여기가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거나 에너지 부족으로 말라버린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어깨 통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손상 입은 부분을 손상 안 입게 하고, 에너지가 빠진 부분을 에너지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영양 공급이 되면서 이쪽이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0개나 어깨 통증 걸리는 사람들이 잘 안 낫는 이유가 그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뭐 3개월 고생하고 1년 고생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영양이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책에 어깨 통증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 운동법을 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동작을 실현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핸폰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만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것을 하기가 좀 그래요. 나중에 운동 부분을 뒤에 몰아서 제가 이렇게 어깨 통증,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또 이제 운동에 여기 제가 싫어하는 운동의 기본 운동, 뭐 숨쉬기에 좋은 운동, 피부 이완에 좋은 운동, 기본 체력과 자세 수정을 위한 운동을 제가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는 뒤에 쭉 붙여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처음에 보면 이제 고양이 자세로 있어요. 고양이 자세죠. 이 고양이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어깨를 이제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쭉 해보십시오. 여러 번 좌측도 하고 우측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이
이제 이 어깨를 짚은 상태에서 이 관골구가 중심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신체를 돌려서 이 어깨 글레노이드 카비티 이쪽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는 이제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미는 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당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어깨를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팔을 펴서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아픈 게 주로 이제 견갑 거근하고 승모근인데, 견갑 거근은 중력이 내려치니까 저항하면서 위로 끌려 올라가 버리고, 승모근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당기거나 팔을 벌릴 때 작용하는 근육인데,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자꾸 이렇게 벌리기보다는 오므리거든요. 대형근의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승모근의 상부, 중부, 하부가 운동이 많이 안 되니까 이 어깨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무릎은 대부분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이제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아요. 그죠? 그 여성들 중에 대부분 이제 무릎 수술하는 분도 많고, 나이 드신 분 대부분 많이 하죠. 많아요. 어쨌든 무릎 수술하고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은 대부분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남성은 어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성이 이제 무릎 통증을 그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얘기해서는 흉식호흡을 해요. 흉식호흡.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서 에너지 작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신체를 지지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각종 장기, 뼈와 관절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무릎이 아프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되죠. 대체로 이제 여기가 이제 무릎이잖아요. 요 무릎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안쪽으로 마사지 해주면 이제 무릎이 이렇게 금방 편해집니다. 근데 안쪽으로입니다. 이 바깥쪽은 안 되죠. 건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무릎이 아픈 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걸을 때 대부분 많이 걷지 않습니까? 이 다리의 움직임의 폭이 여기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걸으면, 그죠? 만약 다리가 움직이는 폭이, 이게 하나 추라고 생각하실 때, 움직이는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몇 도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각도만, 우리가 작은 각도만 움직여요. 걸을 때. 근데 이제 부엌에서 일하러도 입식이니까, 당연히 입식이니까 서서 일하니까 이 각도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부엌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야말로 이렇게 쪼그려 앉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죠?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쪼그려 앉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리 각도가 이렇게 전체적이 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각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니까 이 영역 전체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곳에 에너지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력 체계니. 근데 요거는 아니고 현대 생활은 이제 바뀌어 가지고 다리 움직이는 부분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궤도는 이렇게 큰데 움직이는 영역은 이렇게 큰데 움직이는 영역은 이렇게 큰데 실질적 움직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빈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옛날에 이걸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에너지 사용량이 컸잖아요. 근데 체계 움직임이 이렇게 작으니까 이 부분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쪽만 활성되고 이쪽은 활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아픈 것을 고치려면 제가 써놨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앉았다가 잘 되는 모르네. 이렇게 일어서는 것.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쪼그려 앉고 일어서기를 많이 하면 무릎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좋은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하시면 무릎이 개선된다. 이건 또 이제 헬스장에 갔으면 레그 컬이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컬을 할 때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구부렸다 이렇게 펴고 최대한 구부렸다 펴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 무릎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앞을 이렇게 보시면 파텔라라고 이렇게 이런 조직 있잖아. 이게 근육이 아니에요. 뭡니까? 건이잖아, 건. 다시 말해서 건은 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에너지가 잘 공급되도록 쪼그려 앉고 일어서기를 하셔야만이 이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책상을 잡고 쪼그려 앉죠.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고 또 내려갔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이런 것을 반복하시면 나중에 무릎이 개선돼요. 아까 얘기했던 무릎 안쪽에 이렇게 그쪽도 마사지 해주고 앉았다 일어서고 하시면 무릎의 통증이 개선됩니다. 물론 여기 이 골격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고관절을 교정해서 근육이나 어떤 뼈의 이렇게 방향은 제대로 맞춰야 되겠죠. 막 그런 경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이게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것이 이렇게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 근육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 책에 있는 운동은, 이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바로 붙여서 내가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론을 설명하고 이제 운동도 붙이고 이러면 좋은데, 제 조건은 지금 그러지 않아서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